인천 동구 미추홀구의 허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종식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인데 질의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 표정이 다 좋아 보여요. 그래도 저도 그래서 좋은 것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인천 앞바다의 새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기는 백령도 콩돌해안이라는 곳인데요. 콩만한 돌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라 해서 콩돌해안입니다. 백령도는 콩돌해안 말고도 비행장으로 쓸 수 있는 사곳 해변, 그러니까 모래사장인데 이 모래가 굳는 강도가 있어서 6.25 때는 실제로 비행장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런 데도 있고요. 두무진 같은 명승지도 있습니다. 이곳은 반대로 이곳은 대청도 서풍바입니다. 그러니까 서해 앞바다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이런 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기는 대청도, 그러니까 백령도 바로 앞에 있는 대청도의 서풍바지라는 명승지입니다. 자, 대청도 바로 앞에 소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소청도 분바위인데요. 저기는 저 분바위는 옛날에는 저 분바위 하얗잖아요. 저기 등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잡이하러 갔던 배들이 저 분바위를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명승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앞에는 저렇게 보이는데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쓰레기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해 5도가. 저곳은 백령도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백령도 해양 쓰레기는 태평양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쓰레기도 옵니다. 중국, 북한, 우리나라 쓰레기가 몽땅 저렇게 몰려들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저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있는데 저렇게 모아놓고 있는 인천 앞바다의 섬은 전체가 168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 40개는 유인도, 사람이 살고요. 128개는 무인도입니다. 유인도는 사람이라도 사니까 저렇게 모읍니다. 무인도는 어떻게, 국무총리, 무인도는 사람이 안 사는데 저 모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서해 저 아름다운 섬들이 저렇게 쓰레기로 쌓여가는데 정부는 지금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님 생각에. 부족함이 있었나 봅니다. 의원님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자, 저기는 서해 5도는 다 이 노령층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에 10억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 쓰레기 치우라고. 자, 수거하는데도 10억 정도 듭니다. 수거하는 데만. 근데 저걸 수거만 하느냐, 운반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걸 수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수거 장비를 움직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해는. 백령도 정도나 돼야 그래도 사람이 좀 있지 어렵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또 쓰레기는 인천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운반선도 필요한데 이것도 없습니다. 서해는 저렇게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저런 스체레프를 인천으로 가져오는데 톤당 50만 원 듭니다. 인구 2만 명도 살지 않는 옹진군 힘으로는 어렵겠죠. 그죠? 어떡할까요, 저거? 총리님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산 배정하고 필요하면 수거할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정부가 10억 지원해 줬습니다. 10억 갖고 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장정민 옹진 군수님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왔는데 어떠냐 물어봤더니 옹진군 예산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다. 쌓아놓은 것만 인천으로 운반하는데도 50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 쓰레기를 모아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인천으로 처리하는데 연간 최소 50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옹진군은 노령층이 많아서 어렵다. 어르신들 갖고는 장비도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니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총리님, 우리 계획예산처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다음에 우리 환경부 어디 계세요? 저기 해수부 담당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수부인데도 해수부하고 기후환경부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관장 부르려고 그래요. 환경부, 해수부. 이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인천 앞바다에 168개라는 섬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저 쓰레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게 치우면 또 지속 반복적으로 쌓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여름에 그 장마철 지나고 나면요 똑같이 이렇게 쌓입니다. 네, 한번 관련 부처 지금 말씀 주신 관련 부처들 모아서 네. 어떤 내용 파악해보고 그리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가지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꼭 좀 옹진군에 있는 분들하고 좀 대화 좀 하셔가지고 정부하고 인천시와 옹진군이 함께 좀 모여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저 아름다운 섬에 들어가면 동네 한가운데는 다 쓰레기 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뭐 말씀 주시면 굉장히 많은 섬들이 저런 상황이실 텐데 한번 그렇습니다.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예산처는 또 예산의 범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방안도 좀 봐야 하고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 섬이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서해에는 무인도는 손도 대지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무인도는 쓰레기가 더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때 인천 행정선을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와 인천시와 옹진군이 공동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해 5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저거 한번 보세요. 자, 유실 지뢰가 발견돼서 저걸 이제 올해가 지뢰가 장마철 되면 꼭 지뢰가 떠내려옵니다. 저게 인천 앞바다는. 저 보니까 올해만 강화도, 교동도, 주문도, 부름도 등에서 14건에 16개가 발견됐습니다. 저 발견되면 저렇게 딱 막아버립니다. 출입 통제하면 저기 사는 사람들은 여름 한철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해수욕장도 있고 또 펜션도 빌려줘야 되고 딱 막은 다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포상해 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기 숙박도 줄 취소 다 되고 또 이 상합 같은 걸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 혹시 어디 계시죠? 네, 국방부 차관입니다. 네, 저거 한번 꼭 좀 검토 한번 해보시죠. 저 통제하고 유실지를 찾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다 막아야 되는 건지. 예. 우선 이제 국방부에서는 우리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여름철, 장마철에 북이나 또 우리 지뢰들이 유실되는 일이 있는데 네. 주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하고 동시에 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부분들도 지혜를 잘 발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제 서해 5도에 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입니다. 병원도 없죠. 아파서 병원 올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 헬기도 띄고 하는데 그거 시간 못 맞춰가지고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든 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 또 피해 또 있습니다. 넘겨보죠. 자, 서해 최전방 백령도입니다. 백령도는 올해 폭염 때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발전기 가열인데 왜 그러냐? 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북단입니다. 해병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조금만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 군부대 전체가 다운됩니다. 전력이. 그건 아시고 계시죠? 국방부에서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백령도에 발전소를 증설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환경부 잘 보세요.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돼서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심각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줄도 모르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서 1년 6개월 정도가 더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여름 그 다음 여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해 5도는 기본적으로 갔다 왔다 하기도 힘들지만 쓰레기든 뭐든 기본 생필품도 다 어려운데 지뢰에 전력도 없고 정말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저는 서해 5도를 섬들 방문할 때마다 이 섬에 살아준 것만 가지고도 애국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올해나 작년 올해 사이에 서해 쪽에 섬 방문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양수산부 한번 가셨다 오셨네. 한 번쯤 갔다 오시면 생각이 달라지면 정말 아름다운 섬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아름다우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고요. 이런 것도 조금씩만 저희들 신경 써주면 사는데 불편을 안 줘야 되잖아요. 총리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서해 5도 위원회 위원장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네.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관련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챙겨 볼 것들과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 5도 나왔을 백령도로 나왔으니까 국가유공자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국가유공자들이 어디가 차를 대면 감면하는데요. 1, 5급은 전액 감면을 하고요. 6, 7급은 50%만 감면합니다. 저 감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기본 문제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애우를 해라 하는데 특별하게 50% 감면하잖아요. 좀 해줄 수 있죠, 저거. 총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런 것도 애우 안 하면서 무슨 특별한 애우라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자, 우리 현수엽 차관님, 그 밑에 저 보건 소득평가 산정 제외하는 게 43만 원이었는데요. 2026년까지 57만 원 소득이 올랐는데도 노상 43만 원만 해줍니다. 정부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57만 원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가장 쉬운 것만 제가 두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자, 저것을 차 같은 거 됐을 때 상위 등급 받으신 분 50%는 내고 50%는 받고. 자, 저거 수당 소득으로 43만 원 저것도 제가 2022년에 열심히 말씀드려가지고 제의를 했는데 57만 원 올랐으면 57만 원을 제의하는 게 맞죠? 윤수엽 차관님. 그죠? 그 상식이잖아요. 한 번 43만 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 안 드리면 100년 뒤에도 43만 원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현수엽 차관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안 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애우를 해 주시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안 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보훈이니까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천보훈병원인데요. 전국의 보훈병원 6개 중에 인천보훈병원만 응급실이 없습니다. 왜 없냐?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정하려고 봤더니 너무 적어. 130병상밖에 아닙니다. 병원도 아니고 개인병원도 아니고 뭐 중간점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누적 적자, 의료진이 없다고 이제 응급실도 안 해. 그걸 뭐로 만들었어요, 저 보훈병원? 잘 만들지 말지. 본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보훈병원 응급의료실이 없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그 응급의료실을 오는 환자 수가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그 가지고는 우리 보훈 환자들도 돌봐야 되지만은 채산성이 너무나 나쁘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천보훈병원은 병상이 적고 이 보훈병원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많이 못 갖추고 있는 게. 자, 그래서 보훈병원에 가면 인천의 보훈 대상자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보훈병원 못할 것 같으면 보훈요양병원으로 하시든가 보훈요양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면 보훈병원, 보훈요양병원, 보훈요양원 이렇게 세 개를 다 갖춰서 제대로 하시든가. 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의료진 누적 적자가 많으니까 병원 줄이고 그다음에 의사 안 쓰고 이러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왜냐하면 앞으로는 보훈 대상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보훈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 그 낙골당이라 흔히 말해서 인천 가족공원에 5,000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보훈 대상자 누구나 돌아가시고 올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서. 자, 그러면 보훈 대상자들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아니더라도 보훈병원 앞으로는 보훈요양병원 그다음에 보훈요양원 여기서 돌아가시면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원수도 체제를 갖추는 게 맞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국토부 김인탁 차관님, 오랫동안 국토부 근무하셨죠? 네. 저도 오래 봤죠, 그죠? 네. 야, 왜 이런 말씀 드리자면 용산공원의 녹지에다가 아파트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녹지에. 녹지에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산공원 녹지에다 짓는다고 그렇게 난리치면 녹지 안 짓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녹지 아닌데 짓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를 서울의 여파인 녹지에다 아파트 짓는다고 저 난리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녹지는 짓지 않잖아요. 그 세계도 말씀하세요. 네. 자, 저걸 보시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66%를 차지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절대적으로 늘으니까 당연히 집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주택 보급률이 떨어졌습니다. 훨씬 떨어지죠. 저것만 보더라도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집을 지었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량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2배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 올라갈 수밖에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자, 보죠. 수도권 주택 4채 중 한 채가 30년 이상입니다. 요새 젊은 분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산다 할까요? 새 아파트나 새 주택을 원합니다. 저게 전체가 25.2%입니다. 서울은 29%, 인천은 31%니까 25%는 안 살죠. 그죠? 네. 그럼 기존 집에 25% 빼고 아까 가구수 전체 늘어난 거 보면은 1.5배 빼면 당연히 집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펴는 게 맞죠? 그죠? 예, 주택의 그 멸실률까지 고려해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책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도쿄 보시면 도쿄는 저걸 계산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3만 가구, 15만 가구를 끊임없이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도쿄는 도심도 고밀화 시킵니다. 그죠? 네, 우리는 뭐 2종 주거지역은 250% 이상 용적률 절대 안 된다. 3종 300% 이상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만 정해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 부족으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정재원 송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재개발 재건축도 풀 거 풀어줘야 합니다. 과감하게 좀. 찌끔찌끔 하나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이번에 8.13 방안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특히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갖고 택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가감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렇게 집이 부족하잖아요. 서울에 집이 2배나 부족해 현재. 2배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되는데 상대 공격에 맨날 당해.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님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빨리 하게 해주는 게 맞죠. 용산의 녹지 아니고 훼손된 곳에만 짓겠다. 이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녹지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가만히 있으세요? 녹지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되지. 용산공원은 지금 미군 반환 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온도심 특별법을 우리 국회의원 47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용적률 묶이지 말고 고민을 하더라도 자, 기존의 온도심을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하려면 온도심은 개발할 것도 많지만 보존할 것도 많죠. 예. 보존할 곳은 보존을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개발할 곳은 빨리 하게 해주되 이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니 200% 정도를 더 주자. 대신에 여기에 200%까지 상한선만 정해주고 나머지 얼마 줄 건지는 지방자치한테 맡겨보자 한번. 정부보다는 지방자치한테 훨씬 더 지방 현실 잘 압니다. 그렇죠? 예. 좀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밀리지 말고 좀. 제 같은 사람들 20년 동안 봤죠? 그죠? 네. 자, 주택시장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 들으셨죠? 네,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공급을 전제하지 않는 어떠한 대책도 먹히지 않습니다. 공급이 전제가 돼야 대출도 먹히고 규제도 먹히죠. 아, 집이 없는데 무슨 규제가 먹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 정부가 좀, 총리님,
가감하게 좀 나죠. 가감하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그러니까 박지원 필요 없다니까요. 네네, 속도 말로 하지 마시고 속도 내겠습니다. 대책 가감하게 내자. 네,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 가감하게 해지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땅이 없으면 땅을 빨리빨리 마련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부 측에서 더 하실 말씀 계시네.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 토지도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토지에는 고밀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그 토지 개발 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은 복합 개발, 복합적으로 집적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게 여러 차례 논쟁적인 지점이었는데 주택은 108%가 공급이 됐는데 왜 53%밖에 자가주택이 안 되냐,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좀 전에 허정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점하고 노후 주택률이 30년이 넘은 게 많다는 점, 서울시가 오히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원도심 특별법까지 해서 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 기존 생각을 좀 벗어나는 과감한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허정식 의원님은 또 인천시 부시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비교적 현실에 좀 밝으니까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결단과 좀 실적이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전으로는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